21번 문제입니다. 자본 조정에 대한 기업회계 기준 등에 관한 해석, 적용 사례, 관련 이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 배당건설 이자 등과 같이 납입 자본 또는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자본 조정이란 말 써요. 배당건설 이자는 향후 지급될 배당금의 성급 또는 투자액의 반환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도 맞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 상계 처리하고요. 3년 이내 기간 동안에 걸쳐서 균등액을 상각을 해주는 거죠. 3번이 틀렸어요.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2번.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자본 조정으로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를 하는 거죠. 자본은 원래 대변 항목이잖아요. 원래 대변 항목인데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왔으니까 차감 항목입니다.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는 처분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손익으로까지는 맞는데 단기 손익, 수익과 비용이 아니죠.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갑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기 주식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유통보통 주식수는 감소하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23번. 법인세 회계와 관련이 있는 항목을 물었죠. 일시적 차이 찾아주시면 돼요. 1번에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입니다. 24번. 거래 유형별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었죠.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맞습니다. 예약 매출은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줘야 돼요. 진행 기준. 2번이 틀렸죠. 장단기 용역 모두 진행 기준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시용 판매는 매입 의사 표시를 받은 날 매출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도 맞고요. 틀린 것은 2번. 25번. 공사 진행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기업회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공사 진행 기준이란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계약 금액을 공사 기간별로 배분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맞고요. 장단기 모두 공사 진행 기준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용역 제공과 관련한 수익이나 원가,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사 수익에서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이죠. 공사 원가는 100원이 발생을 했어요. 진행률을 알아야 수익이 나오는데 진행률을 모르면 수익이 안 나오죠. 그러면 공사 원가 발생한 범위 내에서 공사 수익을 인식해라 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발생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해라. 그러면 공사 이익은 제로가 나오겠죠. 공사 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서 이익이 발생하지만 문장이 바뀌었어요. 손실이 발생하지만 특정 회계 기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설정해야 된다.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기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25번에 틀린 것은 4번. 26번. 건물을 매각 처분했습니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만 원 나와 있어요. 내용연수는 10년. 그래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잔존가치는 없고요. 부속 토지는 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처분가액은 합쳐서 250만 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은 몇 년 상가 토지와 건물과 관련해서 판매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으로 계산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7월 1일에 매각 처분했으니까 6개월치만 감가상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100만 원 나누기, 여러분 토지는 비상각자산이고요. 100만 원 나누기 10년이면은 10만 원이 1년치 감가상각인데 6개월치만 계산을 하는 거니까는 5만 원만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관리비는 5만 원.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자, 그래서 취득했을 때부터 보시면은 취득한 연도에 취득했을 때 이렇게 취득했을 거예요. 건물이 10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현금이 100만 원. 결산 때 감가상각비를 얼마 인식을 했을까요? 10만 원 인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도 결산 때 역시 마찬가지 감가상각비 10만 원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 연도에도 감가상각비 10만 원, 마지막에는 5만 원만 인식을 했죠. 마지막은 5만 원. 토탈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35만 원이 되는 거예요. 토탈 감가상각 누계액은 35만 원. 그러면은 건물이 100만 원에 취득을 했었는데 감가상각된 게 35만 원이 있으니까
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장부가액은 65만 원이고요. 토지는 비상각자산이니까 그대로 얼마 갑니까, 여러분들? 200만 원. 그래서 265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고 나와 있어요? 250만 원에 팔았으니까는 15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1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영업의 비용은 15만 원. 건물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토탈 3번 했죠. 그리고 처분했을 때 마지막 5만 원짜리까지 하면 4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탈 감가상각액은 35만 원. 그럼 건물 100만 원에서 35만 원 빼면 장부가액은 65만 원.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랑 더해서 265만 원짜리인데 250에 팔았으니까는 15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27번 문제입니다. 주당 순이익을 구하면 얼마니? 라고 물었어요. 보통주 당기 순이익 나누기 뭐를 내주시면 되느냐면 유통보통 주식수를 내주시면 되죠. 유통보통 주식수는 주당 순이익이 됩니다. 당기순이익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를 내주시면 주당 순이익이에요. 보통주 당기순이익은 얼마?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얘는 5억 원에서 당기순이익 5억 원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주시면 돼요. 우선주 배당금은 맨 밑에 봤더니 20%라고 나와 있죠. 우선주 자본금이 1억 원 나와 있어요. 1억 원의 20%면 2천만 원입니다. 빼주면 보통주 당기순이익은 4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4억 8천만 원.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는 1월 1일 기초부터 유통되고 있었던 게 10만 주가 있어요. 10만 주 곱하기 12개월 중에 12개월이 유통이 됐으니까 그대로 10만 주가 나옵니다. 됐죠, 여러분? 무상증자를 먼저 해줘야 돼요. 7월 1일이 아니라 무상증자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10% 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10만 주의 10%면 만주가 되는 거죠. 만주 곱하기 12분의 10입니다. 그럼 만주가 나와요. 다시 한번 무상증자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시작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4월 1일에 됐죠. 유상증자가 20%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11만 주의 20%입니다. 그러면 22,000주가 되는 거예요. 22,000주 곱하기 12개월분의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입니다. 9개월. 그러면 22,000주 곱하기 9 나누기 12 했더니 16,500주가 유통이 됐어요. 16,500주. 10월 1일에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게 얼마 있습니까? 4,000주. 얘는 보통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죠. 곱하기 12분의 3. 그러면 1,000주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만 6,500주에서 1,000주 빼주니까 12만 5,500주죠. 12만 5,500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억 8천만 원 나누기 12만 5,500주 했더니 3,824원 1번이 답이 됩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그만큼 유통보통 주식수는 감소한다. 답은 1번입니다. 28번. 현금흐름표 작성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직접법은 현금 흐름을 개별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 현금 흐름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간접법은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간접법입니다. 간접법은 매출과 매입의 세부 거래를 중심으로 현금 유입 유출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직접법과 간접법은 영업활동만 차이 나는 거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 똑같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28번에 틀린 것은 4번. 2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죠.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 순이익이 2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매출 채권의 증가는 여러분들 매출 채권의 증가는 대변에 현금이 가겠죠. 차변에 매출 채권의 증가면 대변에 현금이 가요. 마이너스입니다. 3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이니까 빼줘요. 마이너스 10만 원. 재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의 재고 자산이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10만 원 더해줍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뭐죠, 여러분?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이죠. 빼줍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이니까 빼서 마이너스 45만 원. 장기차입금 증가는 재무활동이에요. 재무활동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이니까는 도에서 30만 원이 됩니다. 차량 운반구 취득한 거는 뭐죠? 투자활동이죠. 배당금 받은 거 실제 현금으로 들어온 거니까는 역시 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입채무 증가. 매입채무 증가는 대변의 매입채무니까 차변의 현금이 되죠. 35만 원 들어가시면 돼요. 는 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산이 될 겁니다. 250만 원부터 250만 원, 네, 마이너스 3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다시 플러스 10만 원을 해주시고요. 다시 마이너스 45만 원, 플러스 35만 원, 30만 원이니까 65만 원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40만 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30번.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더라도 중요한 거래는 현금흐름표에 주석사항에 별도로 표시해야 된다.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취득 당연히 표시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유상증자는 진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고정부채를 유동성 대체한다든지 전환사채를 전환한다든지 1, 3, 4번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없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석상으로 별도로 표시를 해줘라. 하지만 이번에 유상증자는 돈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돈이 들어온 거니까 그냥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31번. 리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리스 이용자가 사전에 결정됐을 때는 리스 실행일을 리스 실행 가능일로 봅니다. 리스 실행일은 뭐죠? 시작하는 날을 뜻하는 거예요. 리스 자산을 신규로 취득해서 리스했을 때는 취득원가는 공정가격으로 봅니다. 리스의 분류가 리스 회사와 리스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경우, 리스 회사에서는 야 금융리스야. 그런데 리스 이용자는 나 운용리스인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각각 분류 기준에 따르면 안 되겠죠.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동일한 분류 기준에 따라줘야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판매후 리스란 리스 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 회사에 판매한 후에 다시 리스 회사로부터 리스하는 것을 판매후 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32번. 취소 불능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10년간의 리스 기간 종료 소유권을 Y사에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취소 불능 리스 계약이면 금융 리스예요. 금융 리스는 감가상각을 리스 이용자가 합니다. 리스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취소 불능 리스는 금융 리스의 감가상각은 리스 회사가 아니라 리스 이용자가 하는 거죠. 리스 이용자가 하기 때문에 리스 회사 입장에서 감가상각할 건 없습니다. 33번.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자산부채로 재무제표 계상을 해주는 거 맞습니다.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는 위험회피 도구에 대한 손익 중에서 유효한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이고 비유효한 부분을 당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2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유효한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 비유효한 부분은 당기 손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틀린 것은 2번.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당기 손익으로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공정가치 변동의 위험, 미래 현금흐름 변동 위험, 노출된 자산부채 확정계약 또는 미래 예상되는 거래를 말하고요.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34번. 미국에 제품을 100만 달러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을 6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늘 똑같이 나오죠.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대금의 가치 감소를 우려를 하고 있으면 통화선도 매도 계약 체결을 권유를 해주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35번. 화폐성, 비화폐성법을 사용했을 때 외화 자산부채 중에서 현행 환율을 적용해야 하여 외화 환산해야 될 항목을 물었습니다.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가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여금 옆에 써보세요. 대여금 옆에 차입금, 또 미수금과 미지급금, 그리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외화예금. 네, 이걸 우리가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란 말 씁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대여금 옆에 차입금, 그리고 미수금과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외화예금까지 환율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36번.
기능통화라는 것은 경제활동에서 사용되는 통화를 기능통화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통화를 표시통화라고 하죠. 표시통화는 기능통화를 포함해서 어떠한 통화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부채는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에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일의 환율로 환산을 합니다. 36번이 틀렸습니다. 결산일의 환율, 즉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 자본은 기초환율. 수익비용은 평균환율. 자산부채는 다시 한번 자산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 자본은 기초환율. 수익과 비용은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2번이 틀렸어요.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일에 근접한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를 기타 포괄손익, 외화환산, 해외사 환산 대 해외사 환산 손실 이렇게 해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37번. 다음 의견은 감사 의견 중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위 문단에서 언급된 사항으로 인해서 자, 맨 끝에 봤더니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적정 의견이죠. 부적정 의견. 답은 2번이었어요. 38번 유동비율 공식이 유동비율을 묻는 문제가 나와 있죠.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입니다.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유동비율이 계산이 되는 거죠. 유동자산은 여러분들 유동자산은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을 묶어봐요. 그러면 14만 5천 원이 유동자산입니다. 나누기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5만 원 하나 있어요.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이고요.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14만 5천 원 나누기 5만 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290%가 유동비율이 되는 거죠.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을 내주시면 돼요. 평균 매출채권. 그러면 매출채권 회전율이 계산이 됩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계산이 돼요. 자, 매출액이 당해년도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느냐면 당해년도 매출액은 35만 원, 당해년도 매출액은 35만 원이 나와 있어요. 당해년도 매출액 40만 원. 지금 오타가 나와서 그래요. 당해년도 매출액이 40만 원 나와 있습니다. 40만 원이 당해년도 매출액이고요. 당해년도 매출액. 평균 매출 채권은 작년 거, 올해 거 두 개 더해서 얘는 작년 6만 5천 원, 올해 6만 5천 원, 작년 거 6만 원. 두 개 더해서 나누기 1을 내주면 평균 매출 채권이 나오는 거예요. 6만 5천 원 플러스 6만 원, 네, 나누기 1을 해줬더니 6만 2,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0만 원 나누기 6만 2,500원을 해주시면은 6.4회전이 나와요. 6.4회전. 여러분들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매출액은 40만 원이다. 당해년도 매출액은 40만 원. 4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매입처에 지급한 현금을 물었습니다. 매입처에 지급한 현금은 재고자산이 기초와 기말이 나와 있으니까 공식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기초 재고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입니다. 기말 재고는 매출원가. 자, 기초 재고가 9만 원 나와 있죠. 전년도 기초 재고는 9만 원 플러스 매입은 X 마이너스 기말 재고가 7만 5천 원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손익계산서에 봤더니 감모원 손실이 2,500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감모원 손실 반영 전의 금액 77,500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매출원가는 21만 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말 재고가 감모원 손실 반영 전의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7만 5천 원에서 2,500원을 더해서 77,500원. 그럼 X값은 얼마로 나올까요? X값은 9만 원에서 마이너스 77,500원을 빼주고, 그죠? 21만 원하고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19만 7,500원이 나옵니다. 19만 7,500원이 나오죠. 차변의 상품 19만 7,500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19만 7,500원이 됐어요. T자 계정을 하나 그려서 매입 채무 계정을 그려서 매입 채무는 부채입니다.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 기말이 차변이에요. 기초 매입 채무가 얼마냐면 67,000원이죠. 기초 매입 채무는 67,000원, 기말 매입 채무는 53,000원입니다.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상품에서 19만 7,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변에 부족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 21만 1,500원. 2번이 나올 겁니다. 답은 2번. 자, 우리 1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